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좌파 국가주의가 문제다. 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공을 펼쳤는데 홍 대표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 다른 당은 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홍 대표 무슨 얘기 했는지 잠시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제 보면요. 홍 대표 어제 잠시 저희가 저 목소리 그렇죠.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좌파 국가주의, 좌파 폭주, 그래서 좌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 신년 기자회견의 이제 핵심 주제는 좌파 국가주의로 문재인 정부를 이제 비판한 것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자기가 이제 현 정부를 보는 시각을 제대로 드러낸 건데, 저는 이제 좌파 국가주의라는 핵심 개념 속에서 저는 국가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일정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적인 정권이나 보수적인 정당은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이 훨씬 더 용인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당답게 국가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국가주의의 과도한 팽창, 국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런 것도 혁파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좌파 국가주의라고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개념으로 현 정부의 과도한 어떤 개입이나 이 규제들을 비판하는 건 옳은데, 좌파라고 계속 프레임을 걸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를 좌파라고 보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의 과잉 규제가 있거든요. 예컨대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리게 해서 국가가 보존해준다든지 이런 당연한 것들이 놀라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주의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굳이 좌파라고 해서 마치 종북 세력으로 빨갱이로 이렇게 그 프레임하는 것 자체는 여전히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를 보는 야당의 시각에서는 좀 왜소해진 게 아닌가, 그다음에 좀 편협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는 표현이 나쁜 거예요. 그 유럽에서는 좌파 우파라고 충분히 얘기하는. 유럽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분단된 체제이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 독재와 우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파라는 낙인 찍기는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와 파장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빨갱이도 그렇고 과거 이야기할 때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지금이야 뭐 좌파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빨갱이나 종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프레임 지우는 것 자체보다는 그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비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좌파 또 진보도 좀 정책을 뭐 진보적이다 하는 것과 또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또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오늘 경향신문은 저 김병민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색깔론으로 이제 씌웠다. 한국일보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특별히 좀 더 그 홍준표 대표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했던 건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얘기들을 끄집어내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랄한 비판과 함께 이 문재인 정부와 일대로 각을 세울 수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년 기자회견의 말미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 6석을 얻어야 광역자치단체에서 승리한다라는 홍 대표의 얘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왔던 거로 좀 알고 있고요. 아마 홍준표 대표의 이와 같은 신년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지난주였던가요? 추미애 당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서 화제가 됐는고 하니 20년 집권 세력의 토대를 뭐 닫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들 더 강하게 시나리오도 얘기하기도 했고 개혁의 원년을 삼겠다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겠다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되는 의견을 한국당이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아마 정치적인 전략들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과 국민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신당에서 또 불편할 수 있는 거라 정치권에서 해석은 굉장히 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에 대한 뭐 인식이 좋고 나쁘고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어제 20분 정도 신년 기자회견 동안 좌파라는 표현 한 17차례. 17번이요? 17차례 쓰고 국가주의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좌파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여러 가지가 다 좌파 국가주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돼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돼서는 전형적인 국가주의 산물이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그런 통일이나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그 기존 세대들의 어떤 새로운 아젠다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에게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고 딱히 봐줘야 될 상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색깔론을 들먹이면서 심하게 증오해야 될 상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는 분리된 어떤 독립된 그런 객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챙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방향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이 색깔론 이제 지겹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모순되고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좀 과도한 그런 호의적인 대책 이런 것에서도 역시 공정함을 좀 찾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같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봤는데 저 바른정당 반응이 좀 눈에 띄네요. 질문도 받지 못하고 사라질 그날이 멀지 않았다. 바른정당은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요. 이런 질문도 받았죠. 막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가장 가슴에 상처받는 것은 팩트입니다. 허위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철부지들은 막말로 보이는 거죠. 제가 철부진 거 같아요. 철부지시군요. 네. 막말이라고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일부 막말인 게 네. 있고 전체가 다 막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팩트에 근거해도 말을 좀 더 이렇게 예쁘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팩트에 근거해 그러니까 저 좀 더 답변을 이렇게 보니까 예의 바르게. 홍준표 대표의 막말에 대한 이제 아마 스스로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나는 막말하지 않는다. 막말하지 않는 거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패널들이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막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나는 팩트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막말이 아니다는 건데 그건 좀 다른 거죠. 팩트에 근거하더라도 팩트에 근거한 상대방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바퀴벌레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팩트에 근거하더라도 과도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 정치인의 품격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팩트에 근거해서 그렇게 규정했으니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 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죠.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푸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홍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네, 것 하여튼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몸부림하면서 뭔가 달라지려는 움직임도 있어는 보이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방탄소년단을 배워라. 방탄소년단을 배워라. 한국당에서 생존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 방탄소년단 좀 배우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배우라는 건지 김병희 박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의도 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홍 대표가 이 내용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 BTS,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들을 요목조목 요약을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돌과 정치는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의 준비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모든 내용들이 정치인에게도 거의 흡사한 측면들이 많아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방탄소년단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근데 아이돌 팬들이 좀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돌과 정치인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좀 짚으면은 아이돌은 팬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면은 이 연예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정치인은 팬들, 유권자의 마음이 떠나도 정치 현장에서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제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방탄소년단이 일단은 그 대형 기획사가 키워낸 아이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키워낸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의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측면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뭐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관심을 받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조금은 좀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한국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SNS 등을 통해 갖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관점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 보니까 악플보다 무플을 무서워해라. 지금 이 부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은 사실 공감하기 어려운 게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그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
그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답장 하나를 갖다 초성을 보내갖고서는 오히려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악플보다 무플이 낫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악플을 선표로 바꿔내면서 성게 무풀이다. 네. 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굉장히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께서 막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새겨들어서 어떻게 BTS가 성공했는지 꼭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연예인이랑 정치인이랑은 당연히 다른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정치인은 좀 더 이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악플보다 무플에 무서워해야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홍준표 대표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홍준표 대표가 한마디 입을 여시면 거기에 이제 무플은 달리지 않잖아요. 무플은 아니잖아요. 뜨거운 반응이 네, 나오죠. 뜨거운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소통을 하되 그 소통이 막말로 이루어진 소통은 아니어야 된다는 점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보니까요. 기사 제일 뒷부분이 이래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교훈은요. 선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거,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선한 모습으로 소통을 해라. 여의도 연구원이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장담하지만 저 보고서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왜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한 거죠. 방탄소년단. 그리고 제가 봐도 아이돌은 정치인이다. 이것도 아주 과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닮아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닮아보자. 그래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든지 또는 노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또 우스꽝스러운 얘기들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사실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방탄소년단 그 마지막 배우면서 약해지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 소통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얘기긴 한 것 같아요. 선한 모습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뭘까? 그러면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한 소통일까? 정말로 각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부합하면서 때로는 강하고 거칠고 때로는 좀 무서워 보일지라도 그런 어떠한 시대 정신과 지지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왜 인기를 못 얻고 있냐면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거거든요. 길가에서 계속 정말 좋지도 않고 시끄럽고 소음과 같은 얘기들이 쏟아지는,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야 되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바뀌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적 컨텐츠, 좋은 노래, 요즘 컨텐츠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작은 마이크에서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노래를 불러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요즘에 소통의 구조가 워낙 넓어 있기 때문에 수백만 뷰가 나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도와 자세도 중요한데 내적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보면은 지금 방탄소년단에 비유한 거가 약간 경강부회고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갖고서 목표가 높은 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높은 것도 그렇고 네. 그냥 일반적인 거죠. 공감형 콘텐츠 만들고 네. 소통을 제대로 하라는 건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막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막말. 네. 국어사전에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이게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저희도 나오는 대로 막 하면 네. 막말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좀 자제하셔서 네. 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돌직구하고 막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제가 내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탄소년단 보고서, 여의도연구원 보고서의 가장 핵심은 공감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가장 낮은 지지율에 계속 정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감이 부족하다는 건데, 공감이 사실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에만 공감하는 게 공감이 아니거든요. 공감은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기의 귀를 열고 눈을 넓히고 그다음에 말을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공감이 여전히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모든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만 공감의 정치. 공감이라는 게 심퍼시 아닙니까?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공감이 저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정체돼 있긴 하지만 그 여의도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여의도 연구원의 노력 자체는 폄하되긴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만큼 한국당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신당을 준비하는 측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보고서 보고 좀 긴장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게 네, 낫다고 네. 봐져요. 네.